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백악관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면서도 휴전 연장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을 추진하면서도 미국은 이란에 자금줄을 죄는 데에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낙관적인 메시지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I had to divert because if I didn't do that, right now you would have Iran with a nuclear weapon. And if they had a nuclear weapon, you would be calling everybody over there, sir. And you don't want to do that. 백악관도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미국이 휴전 연장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So I saw some reporting, again, bad reporting this morning that we had formally requested an extension of the ceasefire. That is not true at this moment. We've remained very much engaged in these negotiations. 또 미국과 이란의 2차 회담 장소는 첫 회담 때와 같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이란의 자금줄을 재는 경제적 분노 작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먼저 국제 유가 폭등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러시아산과 이란산 원유 제재를 다시 유예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not be renewing the general license on Russian oil, and we will not be renewing the general license on Iranian oil. Because again, that was oil that was on the water prior to March 11th. Right. So all that has been used. 이란산 원유를 사들이거나 이란 자금이 은행에 있다면 2차 제재에 나설 수 있다며 중국 은행 두 곳에도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상황이 진정되려면 2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일주일 내에 석유 수송이 재개될 수 있을 거라며 6월에서 9월 사이엔 다시 갤런당 3달러에 휘발유를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있었고 양측이 기본 합의에 조금 더 다가갔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 2명을 익명으로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양측이 휴전 만료 시점인 21일 이전에 남은 이견을 해소하고 기본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 당국자들과 중재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최종 타결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경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의 키맨으로 꼽히는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현지 시각 15일 테헤란에 도착해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AP통신 등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 등 파키스탄 대표단이 이날 종전 협상과 관련한 예비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전 2차 협상을 앞두고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미국의 최종안을 들고 이란 측과 사전 의제 조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을 두고 연이틀 강경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국 휴전을 깨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종전 협상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상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란 최고 지도자와 지도자의 군사고문인 모센 레자이는 국영방송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감시하기로 결정하면 이란이 미 군함을 격침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경찰이 되길 원한다면서 그게 미국 같은 강력한 군대가 할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국제법상 불법적인 도발 행위라며 양국 휴전을 깨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봉쇄가 휴전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중하고 있다며 군이 필요한 대응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어제부터 홍해 봉쇄 가능성으로 엄포를 넣으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종전 협상을 앞두고 호르무즈 개방안을 제시하기도 한 이란이 대미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군 중부사령부는 봉쇄 시작 이후 현재까지 10척이 회항했고 단 한 척도 돌파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구체적 사례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거듭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박이 봉쇄망을 돌파했다는 의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한통신은 영국의 해양 데이터 분석 기업인 윈드워드를 인용해 봉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가운데 7척이 이란 국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봉쇄가 실시간으로 선박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지만 해협 통항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로이터도 제재 대상인 초대형 유조선 RHN호와 알리시아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정상회담이 열릴지를 두고 여러 당사자 말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SNS를 통해 내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눈 지 벌써 34년이나 됐다며 내일 드디어 만난다니 좋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숨통을 트일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회담 당사자들의 말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길라 감리엘 이스라엘 정보부 장관은 베냐민 네타후 총리가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이 아니라 통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알자지라는 레바논 측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 지도자 사이 전화통화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는 정상회담이 아니라 휴전 발표나 양국 대사 간의 두 번째 회담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진원 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다자간 화상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저녁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관계자는 이날 개최될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우리 국익과 직결된 만큼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과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자 화상 정상회의 초청 대상은 국제기구를 포함해서 애초 3, 40곳에서 7, 80곳으로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란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이번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제적 연대에서 전쟁 당사자가 빠진 것일 뿐 미국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내일 열릴 다자간 화상 정상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인데요.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한 우려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의 중요성, 또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입장이 담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내일 회의를 통해 정상 간의 합의문이 도출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종전 협상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이란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전 의제 조율 작업에 나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무니르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이 미국과 이란과의 어떤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좋고 그러한 좋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중재 역할을 좀 충실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한 것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미국이 제시한 최종안을 들고 이제 이란을 방문해서 이 부분에서 최종 조율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란에 제시할 수 있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2차 협상을 앞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 좀 어떻게 될 건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협상 타결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조만간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여튼 2차 이 종전 협상 사전 조율 작업 자체가 글쎄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감이 들긴 하는데 이 총사령관이 이런 거를 오가면서 의제를 이렇게 전달하고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전혀 일반적이지 않죠. 일단 무니르가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위로도 충칭 시하죠. 총리도 있고. 근데 사실은 파키스탄은 군부 독재고 그 군부 독재 세속 이슬람 국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니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케미가 잘 맞고 파키스탄은 실제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권력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뭔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파키스탄이 왜 이렇게 급하냐라고 봤을 때 파키스탄은 좀 특이합니다. 일단 중국과는 거의 동맹관계에 가깝, 또 사우디하고도 동맹관계에 거의 다. 접촉만 없지. 사우디한테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 자,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최대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최대 이슬람 국가고, 그리고 중동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의 원유 공급의 한 80%가 중동이고, 지금 파키스탄이 경제가 엉망입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데 파키스탄 외화의 생명줄이 약 500만에 달하는 파키스탄 해외 노동자거든요. 이 중에 90%가 중동이에요. 걸프 국가 6개국.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사우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는 국경이 한 900km 접해 있기 때문에 네. 이란의 문제가 터지면 바로 파키스탄으로 옮겨 붙어요. 그리고 파키스탄이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 그 파키스탄 탈레반하고 지금 파키스탄 중앙정부하고 거의 내전 상태입니다. 사실은 아주 시끄러워요. 아프가니스탄하고. 그러니까 파키스탄으로서는 이란, 미국, 이스라엘 직접 당사자 외에 제일 급한 게 파키스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아주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능력도 있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과의 협상이 이번 달 말이면 이제 뭐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외신에서도 양국이 기본 합의에 좀 이렇게 근접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 뭐 교수님께서도 이번 달 말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란 모두 할 만큼 했습니다. 전쟁에 관련돼서 이제 전면적인 지상전만 빼놓고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지옥문이 열린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파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협상도 상당히 진전이 됐고 또 사실 뭐 2015년에 JCPOA에서 이란 핵협의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10일 전쟁하면서 또 협상도 했고 올해 2월에 또 협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 종전 협상의 가장 키가 되는 의제가 이란의 핵 역량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느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양국 측이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그 상응 조치로 이란이 어떠한 경제 혜택을 좀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다 이제 그 책상 위에 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양보하면서 양국이 타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 거기서 물꼬가 트이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라든지 저항의 축 문제라든지 여타 부분들은 잘 풀릴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실무 협의가 들어가려면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보도해 주신 것처럼 기본 합의는 뭐 이번 주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기술 협의, 실무 협의 같은 부분은 그거를 다 합쳐서 종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4월이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러지 않고 큰 틀의 합의를 해서 이제 그 주요 조치를 해가지고 전쟁의 긴장을 풀고 나머지 양측에서 실무 협의를 해 나간다면, 그렇게 고려한다면 4월 이전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위원님은 이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파키스탄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합의문에 이 서명을 하고 싶어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 대통령도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역대급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이제 합의가 그 2차 그 협상 자체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1차 협상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둘이 갈리바프, 벤스라고 하는 최고 2층이 첫 협상이 나왔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어요. 보통 실무진이 만나서 얘기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조율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견이 몇 개 있을 때 탑다운 방식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벤스 부통령, 처음 회동에 갈리바프 의회장이 나왔고 사실상 2인자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의지가 강했다. 두 번째, 대규모, 미국 300명, 파키스탄 700명. 이 얘기는 의제를 조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세 번째는 끝나고 나서 파국을 선언 안 했거든요. 서로 욕하면서 가지도 않았어요. 네 번째는 미국이 그 즉시 역봉쇄, 호르무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고조되지도 않았고 이란, 미국, 이스라엘 세 당사자 간의 교전은 없습니다. 지금 교전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에서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장이 반응하잖아요. 저 긴장이 올라가면 석유값이 올라가야 되고 증시는 하락해야 되는데 석유값은 대폭 하락했고 증시는 오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폭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읽고 있는 거죠, 지금. 물론 그 시장의 예측이 맞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러면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 게 지금 만일에 21일이 휴전이 끝나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협상 결렬하면 공격하겠다. 지금 공격 준비가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본토에서 출발한 11 원정단, 해병 원정단은 지금 4월 말 전까지 못 도착합니다. 그냥 유람하듯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시함도 빠른 경로를 선택한 게 아니라 돌아와요. 그러니까 21일경 휴전 끝날 때 도착하거든요. 그럼 도착한 다음 날 전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포드함, 지금 항모전단이 아라비아에서 링컨이 있고 공중전이니까 항모전단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리고 포드함이 불나서 수리받고 수에즈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앞쪽 그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모든 면에서 21일 휴전이 끝나도 바로 본격적인 교전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큰 흐름은 휴전 안이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일 결정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농축이라는 걸 해서는 안 된다. 그 기능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지금 벤스는 해도 되는데 20년 동안 하지 마라. 기간으로 와버렸거든요. 네. 그럼 이란도 이런 거거든요. 잘못한 애한테 너 앞으로 영원히 외출하지 마. 이런 거랑 한 2주 하지 마.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그 가장 핵심적인 농축 부분에서 미국이 허들을 좀 내린 것 같다. 완전히 하지 마라 해서 사실상 하지 마라로 바뀌었으니까 이란도 이제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지금 불이 타는 전쟁이 지금 에너지가 꺼져가고 있다. 예. 누가 지금 여기다 기름만 확 붓지 않으면 지금 흐름은, 큰 흐름은 이제 휴전으로 가고, 휴전이 종전으로 가고, 다만 21일 안에 끝날지 제가 보기에 물리적으로 쉬운 시간은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휴전이 연장될지 그 기로에 서 있다니까 봐야죠. 네. 그러니까 1차 협상에서도 뭐 양측의 의지가 강했고 2차 협상 지금 준비하는 중에도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건데 그럼 지금 파키스탄 측이 얘기한 역대급 합의라는 게 결국 뭐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역대급으로 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벤스 부통령에게 그랜드 박인 빅딜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랫동안 그 문제가 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하나의 문서에 담는 그러한 그 서명 작업을 한다. 뭐 이런 외교 이벤트가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긍정적인 상황을 가정한 그러한 가시적인 그 또 어떻게 보면 홍보라고 할까요? 뭐 그러한 기대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그 1979년에 이란이 이제 그 반미 정권으로 돌아선다고 미국이 생각한 이후부터 거의 한 50년 좀 가까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미국과 이란과의 반목 이거를 어떤 일당날 칠 수 있는 그러한 외교적인 상당 이벤트 이런 부분의 주인공이 트럼프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혹하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그러한 중재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성정을 잘 고려한 그러한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란 쪽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빅딜을 해서 뭔가 이번에 자신들을 항상 수십 년간 옥죄왔던 경제 제재와 동결 자산을 풀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핵 역량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풀어주면서 어떤 그 후위를 도모하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란이 정상 국가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협상팀에서는 이제 이란뿐 아니라 중재국들과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종전 초안을 주고받았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두 국가 사이에 이견을 좁히기가 힘들었던 핵심 의제가 두 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한 가지였고, 그 다음에 우라늄. 이걸 이제 어떻게 반출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 주장하는 거는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고 이란에서는 이제 자국 내 희석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어떤 타협점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비교적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 레버리지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 안 했다면 미국은 계속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계 경제에 타격도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과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게 호르무즈 해협이니까 이걸 쓰는 거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지금 뭐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한다? 통제권 이미 행사하고 있잖아요. 언제든 공격하면 되는데. 그러나 평시에 공격하면 국제 범죄죠. 그리고 뭐 돈을 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받습니까? 미국 군함도 바레인에 있는 오함대 들어가려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야 되는데 미국 군함도 돈 냅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지금 이걸 애지중지하는 거지. 끝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 이제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네. 결국 농축인데 농축을 많이 하면 고농축,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되니, 분열탄이 되니 이란은 이 농축 권한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말로는 평화적이라고 그러지만 연료봉 사다 쓰면 되거든요. 굳이 자기들이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 권한을 유지하고 싶은 건 뭐냐? 이 권한이 있으면 고농축과 저농축의 기계가 똑같습니다. 세탁기로 치면 탈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탈수기가 저, 중, 고 기능이 있잖아요. 저로만 누르다가 갑자기 고 누르면 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나 이것도 감시가 가능하다. 국제원자력기구 감시하면은 고농축, 저농축, 중농축을 다 감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이 441kg, 순도 60%, 90%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거 아는 거예요, 양을. 그럼 지금 두 가지입니다. 농축을 할 수 있는 능력, 시설, 장비, 기술, 이게 원심분리기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기농축한 60%의 441kg, 이 두 문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측 발표에 따르면 최근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란의 농축 능력은 파괴됐다. 그러니 441kg이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이걸 내놔라. 그러니까 이란도 60%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5%를 넘으면 바로 의도가 무기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알았으니까 내가 그동안 60%한 거는 니네들이 약속을 어겨서 나도 압박한 거야. 그럼 다시 희석할게. 3.75%, 3.67%로 이 얘기인 거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못 믿으니까 내놔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 441kg이 더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란의 향후의 농축 능력입니다. 이걸 준다면 441kg은 이란이 양보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보낼 수는 없겠죠. 제3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소유는 이란 거고 아니면 이란 안에서 중립지역의 국제기구 감시 하에 그쪽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요거는 타협점을 찾을 수도 오히려 있어요. 근데 핵심은 바로 농축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농축 권한을 어떠한 형태로든 묵인해 주면 이란은 440 안 중요하거든요. 또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타협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율을 낮춘다거나 뭐 일부는 국외로 반출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21일이 휴전협정 만료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 휴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관계자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앞서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때까지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또 이제 이후에 더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휴전이 그때는 연장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에 대한 어떤 이해의 차이, 그 사용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틀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랜드 바겐, 그러니까 빅딜을 하는 거죠. 큰 틀에서 우라늄 농축 그 부분, 권한, 그다음에 기각 농축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고 그러면 그 상응 조치로 뭘 줄 거냐, 큰 틀에서 합의를 할 거 아닙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하고 뭐 이런 부분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의 어떤 쉽게 말하면 그 결과물로서 담는다면 그걸 갖다 서명식을 하면 그러면 그게 종전이냐 아니면 그렇게 담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실무 그 하나하나의 안에 대해서 양측이 꼼꼼하게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행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실무진들이 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측이 봤을 때 종전이라고 한다면 앞에 부분에 이 서명하는 것까지만 한다면
요거를 하는데 시간은 더 안 줄 거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휴전을 더 연장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끝난다면 그러면 그 휴전 종전 협상이 다 끝난 거고 나머지 이거는 실무협조일은 따로 휴전을 연장하든 종전을 연장하든 연장해서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네. 이 서명하는 그러니까 그랜드 바긴을 하기 위한 시간은 이번 주까지다. 여기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시간은 그거는 별도의 문제니까 지속을 하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양 국가의 수반이 어쨌든 전체적인 합의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 그 즉시 효력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효력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봤을 땐 종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종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풀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좀 유예 기간을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100%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실질적인 기술협의,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거나 이런 것이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세부 합의에서 이게 또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드물죠. 왜냐하면 큰 틀에서 정상 간에 합의를 한 것을 예. 이제 실무진들이 하는 거니까 실무진 하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이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큰 틀에 이제 합의를 뒤집을 이유는 없는 거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건 실무진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에다 보고를 하고 또 이제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미국이 일시적으로 이란 원유 판매를 승인했었는데 이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좀 또 압박하면서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카드로 지금 또 내밀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역봉쇄와 관계가 있죠. 이란이 통제권 봉쇄를 하니까 미국은 거꾸로 이란 배만 안 내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란을 안 내보내는 건 생필품도 막고 석유 수출도 막겠다는 거거든요. 자금줄을. 그런데 지금 이란 석유 수출을 다시 허용해주고 연장해버리면 이게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이란이 석유 수출을 지금 못한다고 그래서 오늘 석유 팔고 내일 돈 들어오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석유 수출은 적어도 중장기적인 이란 경제에 대한 압박 요인이지 오늘 내일 지금 시간을 다투는 요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란에게 압박은 되지만 또 생필품도 해상 막는다고 이란은 방대한 국경이 있거든요. 육상에.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 상태가 계속 가면 이란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이란의 이 석유 수출 제한이라는 불똥은 또 튄다. 어디로? 바로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조용히 전략적 모호성을 그냥 열심히들 협상하세요 이러다가 이제 어제 오늘 계속 메시지를 냅니다. 시진핑 주석도 메시지를 냈어요. 이란 전쟁에 대해서 불편한 메시지를. 왜냐? 지금 이란 석유의 90%가 중국으로 가고 이게 중국 해외 수입 원유의 한 최대 1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려지거든요. 베네수엘라는 한 5% 정도 된 모양이에요. 근데 한 1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최대 20% 이게 할인 가격 일반 원유보다 20에서 50% 할인된 가격이거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국내 석유 가격, 유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근데 이게 막히면 올라가는 거죠.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의 역봉쇄, 이란 석유 차단이라고 하는 칼끝이 중국으로 가니까 이제 중국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시주석이 직접 입장을 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뭐 순화돼 있지만 기분 나쁘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미중 정상회담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 바쁘니까 다음에 갈게 그랬는데 이번에는 만일에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형국이 만들어지면 중국이 이제 그러겠죠. 바쁘니까 나중에 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란 석유 차단 문제는 이게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방금 그 말씀 주셨던 이란에 대한 원유 판매 승인 미갱신을 포함해서 이란에 대한 이제 경제적 분노 작전을 발표를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란 내에서도 뭔가 이 종전에 대한 합치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경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좀 더 자극하는 효과를 주지는 않을까요?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도 이제 그 협상으로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고요.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흐름을 뒤집을 만큼 그만큼의 절박함이라든지 뭐 단호함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역봉쇄하면은 홍해까지 봉쇄하겠다 이런 압박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또 미군의 그 해군 역량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이제 홍해 주변에 이제 그 배치돼 있잖아요. 예. 과거에 후티 반군이 어떤 그 홍해 관련된 그 작전하다가 미군에게 어떤 좀 많이 그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그 미국이 어떤 그 추가적으로 뭔가 이란을 압박하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란이 먼저 판을 뒤집는다면 그럼 오롯이 책임이 이란한테 가는 거고 군사적 부분을 다 이란이 오롯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역량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역봉쇄하면서 과연 그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뭐 빠져나가는 선박이 있다 뭐 얘기도 하고 언론 보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한 척도 못 빠져나갔다 이런 걸 보면 어떤 이란이 어떤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는 것이 이것이 정치적 수사 그리고 위협 압박인 거지 실적인 군사 작전에 들어가면 그렇다면 그 얼마 전에 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군함 2척이 이제 통행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 걸 보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군사적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쪽에 봤을 땐 여전히 뭐 분열된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조율되기를 뭐 압박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갖고 있었던 비대칭성, 즉 이란의 물품은 석유는 계속 수출이 되고 생필품은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가라든지 세계 경제가 볼모로 잡힌 부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 카드로 상당히 호르무즈를 잘 활용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맡겨 버리니까 이란 측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어떤 비대칭성의 기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효용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협상을 보다 집중해서 이제 끝내야 되는 요인이 더 커졌다고 보는 것이고 그 측면에서 본다면 이란을 압박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는 효과가 있는 그러한 작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앞서 그 우라늄 문제를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 반출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란 고농축 우라늄 9개 반출 조건으로 미국이 2,500억 달러 규모의 대이란 지원 기금 조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지금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빅딜, 그 경제적인 빅딜이 이걸 말하는 걸까요? 원래 이제 우리가 군사 안보 문제만 보잖아요. 그런데 항상 투 트랙입니다. 관계 개선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비핵화 협상하지만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 무역대표부 수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마지막에 트럼프 타워, 테헤란, 평양의 트럼프 타워 이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보 문제, 군사 문제만 해결하면 사실 또 터집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 개선, 경제 협력을 포함한 관계 개선과 안보 문제, 군사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보상을 요구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 경제거든요. 그러나 미국이 그걸 보상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협력 기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기 돈 안 낼 거거든요. 국제사회 보고 이제 기금 모으겠다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찌됐건 이란에게 경제적 유인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배상을 안 하겠지만 이란 경제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 기금을 지금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후 재건, 관계 회복, 그다음에 이란과의 수교 이 그림까지 가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란이 사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핵 부분에 상당한 허들을 낮추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 개선도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원래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숨은 셈법은 석유죠. 그렇게 해서 이란의 석유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면 이미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지배권을 확보했으니 세계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 세계 3위 이란, 세계 가스 매장량 또 2위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허덕이는 것 같지만 거기까지 가면 자기가 생각하는 석유 패권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패키지 이 이면에는 그 트럼프의 그 석유 패권이 또 숨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그 경제 딜,
이란은 반드시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야 되겠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충분한 당근이 되죠. 어차피 전쟁이 끝나면 지금 이란도 내부가 멍들어 있습니다. 1월 달에 이미 시민 봉기가 있었던 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2배, 3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100에서 200%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기반 시설이 모두 상당 부분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시니까 민심이 숨어 있지만 다 피난 가고 한 상황이지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경제로 문제가 될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 유명한 예. 클린턴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부시가 전쟁을 이겼는데 선거에 진 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럼 이란도 경제 문제가 핵심이에요.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란이 어떤 입장을 이란 사람들이 생각보다 실용주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드타바가 자기 개인으로는 아버지를 폭살시킨 미국과 협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면 이란도 포괄적인 합의.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이나 안보 미사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재 해제, 동결자금 해제, 그다음에 이란 지원 기금 형성 이런 패키지가 온다 그러면 이란도 이제 고민하죠. 예. 충분한 고민거리가 되죠.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이제 16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34년 만에 만나는 건데 아직 뭐 레바논 측은 이 회담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인 걸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어쨌든 이란과의 협상에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됐던 이제 레바논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만나는 부분 얼마 전에 그 워싱턴에서 3국 그러니까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대표단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위해서 평화협상을 하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의 후속 조치로 이제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과 레바논, 특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어떤 그러한 분쟁도 상당히 좀 수위가 조절되는 부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 미국과 이란과의 휴전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스처는 취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에 극대화된 형태로 레바논 정상과 만날 수 있는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은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실화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다 더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좀 하고 싶을 텐데 미국의 입장, 그다음에 휴전 협상의 진행 상황을 봐가지고 최소한 한동안은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그것에 부응하는 외교적인 유화책도 어느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어느 시까지 높아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6천 명의 그 병력을 탑승한 미국 항공모함 부시우가 이제 중동 지역에 곧 도착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휴전 2차 협정과 관련해서 물밑에서 뭔가 양국 간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병력이 추가적으로 도착하는 거 그냥 단순히 이제 압박 카드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역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주요 함정이 한 300척 됩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동원할 수 있는 배는 그럼 300척이냐? 그게 아닙니다. 함정은 삼직제라고 그래서 보통 3분의 1은 수리, MRO, 3분의 1은 교육, 훈련, 휴식, 3분의 1이 작전에 투입되거든요. 그럼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동원된 전력이 미국 가용 함정의 한 40~50% 됩니다. 근데 지금 저 작전 체제에서 이미 포드함 같은 경우 화재도 났지만 이미 작전 기일을 넘겼어요. 피로도가 지금 누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시함이 온다고 해도 6천 명 그러지만 그 6천 명은 오로지 항모 전단을 유지하는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전을 하거나 대규모적인 전면전을 할 수 있는 병력은 지금 없어요. 지금 투입된 오키나와에서 갔던 31 원정단도 상륙 병력은 2,200명밖에 안 되고 파리 공수사단의 선발대 신속 대응군도 3,000명쯤 되거든요. 지금 가봤자 5~6천밖에 되질 않아요. 원래 있던 중동에 있던 3만에서 5만 병력들은 원래 그 유지 병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의 어떤 전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거기다 말씀드렸지만 이 미 본토에서 왔던 샌디에고를 출발하는 11 원정단 같은 경우는
언제 도착할지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지금 항로를 보면 4월 말이나 정상적으로 와도 4월 말에 오거든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유람하듯이 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는지도 목적지도 불분명해요. 그래서 어디에까지 나오냐면 오키나와에서 출발하는 30일 원정단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증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갑작스러운 전면적인 전투, 대규모적인 지상전 그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상전이라든지 다시 한번 뭐 공습을 한다는 건 좀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또 호르무즈 해협 이렇게 역봉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이 이런 내용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적인 개방을 이제 제의했다라는 건데 뭐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만 영해를 지나는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받아들일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 잡아가지고 상당히 협상력을 높였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공간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협상에 대한 이란 측의 기대를 좀 반영하는 거고 이게 이제 군 쪽에서 나온 얘기니까 미국이 불만이었던 부분이 이란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율된 얘기가 나왔다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강경하게 막으면서 어떤 협상을 높이는 부분에서 조금씩 물러나면서 협상이 보다 더 유화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원래 그 협상을 하는 그러니까 페제스키안 대통령이라든지 아라가치 외무장관 이러한 온건파뿐만 아니라 이제는 혁명 수비대라든지 관련된 군 입장에서도 나오는 얘기니까 이 부분에서는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 호르무즈 해협이 갖고 있는 어떤 긴장 상태에 대한 좀 안도감을 좀 갖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협상을 이번에 마무리 지려는 그러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그러면서 좀 당근도 제시하는 이걸 통해서 이제 결과를 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본격할 그 충분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미국이 이제 이런 그 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애초에 역봉쇄의 목적을 좀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 항구에서 출발하는 선박들을 이렇게 막게 되는 그 역봉쇄하게 하려고 했던 목적 자체가 이란의 원유를 좀 소비하는 거를 줄이게 하자 이제 이런 목적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라도 조금 이 어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항구 선박들을 좀 통과시키게 되면은 그런 목적성을 좀 잃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란의 목표는 이란에 유리한 선박은 다니고 세계 경제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선박들은 막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거꾸로 세계 경제나 미국에 유리한 선박들은 내보내고 이란이 활용할 선박은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측 다 이 입장이 충돌한다. 그러나 이것 갖고 미국의 역봉쇄 이후에 지금 이란이 미국 군함을 공격한 사례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길의 소해 작업 이런 얘기를 했지만 소해 작업도 안 끝났는데 배 다니잖아요. 그럼 이란이 기뢰를 광범위하게 적어도 살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미국 군함이든 상선이든 공격할 수는 있거든요. 능력은 없더라도 어쨌든 해군력은 괴멸됐더라도 제한적인 위협은 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군함도 이란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동은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쥐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양측 다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는 행위는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로서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21일, 그다음에 그 이후에 휴전이 더 연장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교전이 전면적으로 제기되는 것보다는. 그 협상이 완전히 깨지기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은 중저강도로 유지되지 초기처럼 고강도로 유지될 가능성. 양측 다 그건 좀 회피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신을 예수에 빗댄 이미지를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예수에게 안겨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트루스 소셜에 급진 좌파 광신도들은 이것을 안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꽤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흰 옷을 입고 붉은 망토를 걸친 채 병든 누군가의 이마에 손을 얹은 자신의 이미지를 올렸다가 신성 모독 비판이 거세자 약 12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네, 자신을 예수로 합성한 이미지를 올렸다가 지운 트럼프 대통령이 전해드린 것처럼 예수에게 안겨있는 합성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슈퍼히어로 캐릭터에 자신의 모습을 더 씌우면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 같은 논란의 본질은 뭔지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흰 옷에 빨간 망토를 걸친 트럼프 대통령이 환자 이마에 손을 얹자 빛이 납니다. 트럼프가 치유자이자 구원자로 묘사된 것처럼 보입니다. Mr. President, did you post that picture of yourself depicted as Jesus Christ? Well, it wasn't depicted. It was me. I did post it, and I thought it was me as a doctor.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예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해 미국과 서구 문명을 구하게 했다고 믿으십니까라는 글과 함께 예수가 트럼프를 격려하는 듯한 합성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웹상에는 트럼프와 예수의 모습을 패러디한 영상이 본물 터지듯 나왔습니다. 언론의 중심에는 항상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자기가 항상 자신이 주목받아야 된다는, 항상 자기가 제1인자가 돼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굉장히 센 분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을 특별한 존재에 빗댄 이미지 연출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영화 슈퍼맨 개봉에 맞춰 트럼프를 이민자들로부터 미국을 구하는 슈퍼맨으로, 콘솔 게임 헤일로의 주인공을 합성해 전사 캐릭터 마스터 치프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슈퍼맨, 마스터 치프. 종교적 구원자부터 대중문화 속 영웅까지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위기를 해결해줄 존재라는 겁니다. 대중이 영화 속 슈퍼 히어로에 열광하듯 대통령의 이미지를 소비하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메시아의 어떤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것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어떤 전쟁의 정당화를 좀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에 맞서서 평화를 수호하는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예수연상 AI 이미지를 치유자, 구원자, 권위자의 상징을 한꺼번에 더 씌운 과잉된 자기 연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책과 성과로 평가받는 선출 권력이 아니라 비판을 넘어선 비범한 존재로 인식되길 원한다는 점에서 국가 지도자가 스스로를 구원자로 바라보는 시각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중동 사태 속 고유가 상황이 이어진 영향으로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가 5월 발권 기준으로 역대 최고 단계까지 치솟았습니다. 뉴욕과 같은 최장거리 왕복 비행의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유류할증료를 내야 하는 등 승객들의 부담은 2배가량 불어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며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안 그래도 급증한 상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랑 LA로 갑니다. 이제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좀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5월부터 해외 항공편을 발권하는 승객들의 금액 부담은 여기서 2배 수준으로 불어납니다.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등급이 15계단을 한 번에 뛰며 최고 단계인 33단계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기준이라 이란 전쟁 휴전 이후까지 고유가가 유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 후쿠오카 등 최단 거리에 붙는 왕복 유류할증료는 4월까지 8만 원대였지만 5월부터는 1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뉴욕과 같은 최장거리 왕복 유류할증료는 기존엔 60만 원이었지만 5월엔 110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33단계를 적용하는 아시아나도 마찬가지로 5월 왕복 유류할증료는 최대 95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처럼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최고 등급인 33단계를 기록한 것은 사상 최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7월 22단계가 여태껏 제일 높았던 기록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불어난 가격 부담에 5월은 물론 휴가철 해외여행까지 포기해야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 유럽 같은 여행도 생각을 했었는데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나중으로 미뤘어요.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오르는 경우엔 국제선 유류할증료 등급을 더 높일 수가 없어 추가 상승분은 항공사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여객 수요 감소와 고유가와 같은 항공업계의 어려움 타개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월요일 이곳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적항공사 12곳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서울과 제주 등에 이어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도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98.8원으로 어제보다 0.7원 올랐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일주일째인 오늘도 기름값 상승세가 소폭 이어지면서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은 지역은 제주와 서울, 충북과 경기, 충남과 강원 등 6곳으로 늘었습니다.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흘 연속 오르며 6,200선을 다시 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21% 오른 6,226.05의 거래를 마감했는데 6,200선 돌파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0.4원 오른 1,474.6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합성 수지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의료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주사기나 투약병 같은 필수 소모품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정부가 매점 매석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갖가지 소모품이 쌓여 있는 창고입니다. 환자들에게 매일 쓰이는 주사기와 수액 세트 등 일회용품들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최근 나프타 가격 상승 여파로 제품 단가를 적게는 5%, 많게는 10% 이상 올려달라는 제조사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수급난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의료 시스템 유지나 경영 상황에 직결되는 만큼 병원 측은 재고 확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부피를 고려하면 무턱대고 재고를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대개 1, 2주 정도 재고를 보관하는 만큼 구매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지금 가장 민감한 건 주사기. 환자분들은 약물 투여를 해야 되는 건 주사기에 가장 민감한 상황이고요. 주로 거래하는 거래처 말고 지금 전라북도 외에 있는 업체들도 지금 수소분해서 약국의 고민도 깊습니다. 조제 약을 담는 포장지 가격이 당장 다음 주부터 오른다는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시럽을 담는 플라스틱 투약병은 구하기조차 힘들어 주변 약국끼리 물량을 빌려 쓰는 진풍경까지 벌어집니다. 만약에 조제 용품이 없어지면 조제를 당연히 못하게 되겠죠.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수량이 제한이 붙다 보니 이걸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약국 간에서 약간 서로 도움을 주는. 사태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일부 의료 소모품에 대해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식약처와 전국 지자체는 이번 주부터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재고량과 사재기 여부를 살피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중동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환율 정책이 완성되면서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된 환율이 정상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각종 악재에도 지난 1월 전망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2.0%를 사수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우리 민생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자 여야가 정부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정쟁 대신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정부가 중동 사태 위기 대응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쟁 발발 47일 만에 여야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건데 이번만큼은 한 목소리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위기가 국민의 삶을 파고들수록 정치는 정파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점에서도 정부 여당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다만 경제 상황을 둘러싼 인식차는 뚜렷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그리고 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서 기존 전망치인 1.9%를 유지하면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고유가 영향으로 3월
수입 물가가 16%나 급등했고 이는 28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여야는 비축유 물량 확대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정부도 입법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자원안보특별법, 수출금융지원법 등 경제민생 법안들이 좀 꽤 있는데요. 국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협치 다짐 속 쓴소리도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을 두고 함께 힘을 보태야 할 때 해외 화보 촬영을 갖느냐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현금 살포 추경 부작용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석유 최고가격제나 차량 오부제 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생위기 앞에 어렵게 마련된 협치 무대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내일은 일찍 찾아온 초여름 더위를 식혀줄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부터 낮 사이 그 밖에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특히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도 최고 100mm로 여름처럼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전남과 경남에도 최고 60mm로 봄비치고는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하늘이 흐려지면서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0도, 대전 21도, 광주 19도에 머무는 등 서쪽 지역도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고 특히 남부지방은 예년보다도 기온이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백악관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면서도 휴전 연장을 요청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협상을 추진하면서도 미국은 이란의 자금줄을 죄는 데에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낙관적인 메시지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I had to divert because if I didn't do that, right now you would have Iran with a nuclear weapon. And if they had a nuclear weapon, you would be calling everybody over there, sir. And you don't want to do that. 백악관도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미국이 휴전 연장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So I saw some reporting, again bad reporting this morning that we had formally requested an extension of the ceasefire. That is not true at this moment. We remain very much engaged in these negotiations. 또 미국과 이란의 2차 회담 장소는 첫 회담 때와 같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이란의 자금줄을 재는 경제적 분노 작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먼저 국제 유가 폭등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러시아산과 이란산 원유 제재를 다시 유예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not be renewing the general license on Russian oil, and we will not be renewing the general license on Iranian oil. Because again, that was oil that was on the water prior to March 11th. Right. So all that has been used. 이란산 원유를 사들이거나 이란 자금이 은행에 있다면 2차 제재에 나설 수 있다며 중국 은행 두 곳에도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상황이 진정되려면 2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일주일 내에 석유 수송이 재개될 수 있을 거라며 6월에서 9월 사이엔 다시 갤런당 3달러에 휘발유를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종전 협상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협상 키맨으로 꼽히는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이란을 방문했고 미국과 이란 양측이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중기 기자. 네, 저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입니다. 네,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테헤란을 방문했는데요. 이 종전 협상에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밤 테헤란에 도착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은 오늘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종전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히르 총사령관의 이란 방문이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번 종전협상에 꼽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협상 파키스탄에서 하는 이유가 문히르 사령관이 일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파키스탄과 이란 언론 모두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전하지 않았지만 종전협상의 마지막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최종안을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에게 전달하고 며칠 안에 파키스탄에서 열릴 2차 종전협상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문히르 총사령관을 기쁘게 맞이했다며 협상장을 마련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르면 이번 파키스탄에서 2차 종전 협상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측의 기본 합의 틀에 더 다가갔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휴전 시한인 21일 이전에 남은 이견을 해소하고 기본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는 합의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 양측 모두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이 복잡해서 이틀 만에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는 없다며 합의가 되더라도 휴전 기간을 연장하고 남은 논의를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파키스탄의 유일한 중재국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So they are the only mediator in this negotiation. While there have bee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o want to offer their help, the president feels it's important to continue to streamline this communication through the Pakistanis, and so that's what continues to take place. 네, 2차 종전 회담 날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회담 날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문히르 사령관과 함께 중재 역을 맡고 있는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어제부터 중동 국가를 순방하며 중재국들과 종전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샤리프 총리 귀국 이후인 이번 주 일요일에나 2차 협상이 개최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샤리프 총리가 순방 일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귀국해서 협상에 참여할 거란 전망도 현지에선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방송에서는 종전 협상이 마무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해 이곳 파키스탄을 찾을 거란 예상도 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वो चाहेगा कि एग्रीमेंट खुद साइन करे और मैं बता दूं अगर एग्रीमेंट हो जाए तो ट्रंप खुद इस्लामाबाद आएगा बशर्ते कि प्रेसिडेंट पेशिशकियां आए टू साइन द एग्रीमेंट द मदर ऑफ ऑल डील्स 파키스탄에서 2차 종전 협상 개최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합의안 도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이르면 금년간에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이슬라마바드 시내의 보안과 검문 검색은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네, 조금 전 파키스탄에 나가 있는 현지 특파원 연결하는 과정에서 화면과 음향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며 역봉쇄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세 번째 항공모함까지 중동으로 파견하며 외교적 해결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중국은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과 세계를 위해 해협을 개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의 이란 해협 역봉쇄로 제3국 왕래 선박들이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금까지 미군 봉쇄를 돌파한 이란 출항 선박은 단 한 척도 없고 병력 수천 명이 순찰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경고방송 영상을 공유하며 작전 성공을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 교환 시기를 밝히진 않은 채 몇 주 뒤 내가 베이징에 도착하면 시 주석이 나를 꼭 껴안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wrote him a letter asking him not to do that, and he wrote me a letter saying that essentially he's not doing that.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5월 중순으로 조정된 방중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 속에서도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고조하고 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병력 6천 명이 탑승한 미군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호가 2주 휴전이 끝나는 오는 21일쯤 중동에 도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전개된 미 항모는 세 척이 되는 건데 휴전이 깨질 경우 이란을 향한 지상작전과 추가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선박을 추가로 되돌려 보내며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5일 SNS를 통해서 이지스 유도 미사일 구축함이 이란 국적 화물선을 회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로써 호르무즈 봉쇄 시작 이후 미군이 되돌려 보낸 10번째 선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온 이란이 5만 여개를 이용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며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역봉쇄 이후 유조선 한 척이 이 경로를 통해서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닫혔던 뱃길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해협 전체에 대한 통행료 징수와 통제권을 주장하며 강경론을 고수해온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협상 테이블에서 뜻밖의 제안을 내놨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최근 협상에서 합의가 성사될 경우 5만 영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격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국제 항로 중 이란 본토에 가까운 북쪽 수로 대신 남쪽 5만 연한 좁은 수로를 이용한다면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실제 통항 사례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몰타 선적의 초대형 유조선 아기오스 파누리오스 1호가 현지 시간 15일 새벽 5만 영해 쪽 수로를 거쳐 페르시아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미군이 이란 항구로 향하는 선박들을 전면 봉쇄한 이후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한 첫 사례입니다. 지난주 이란이 기뢰 위험을 이유로 자국 연안의 대체 항로를 이용하라며 지도를 공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당시엔 이란의 통제와 통행료를 강요하며 압박했다면 이번엔 오만 영해 쪽 루트를 열어줌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미국의 봉쇄망을 흔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이란이 해당 수역 내 기뢰 제거에도 동의할 것인지, 적국인 이스라엘 선박 등 모든 선박의 통항을 허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 미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국제사회가 이란과 미국의 해협 통제를 용인할지도 불투명합니다. There's no legal mechanism that allows a country, any country, to either block or introduce a payment or a toll system on an international strait that deals with international navigation.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란뿐 아니라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유럽이 전쟁 이후 미국을 제외하고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15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원활한 해상 운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범위한 국가 연합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합 계획에서 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 함정들은 미국의 지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유럽 외교관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 화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은
모두의 공통된 이해관계이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만큼 유사한 입장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연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정상 주도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초청 대상은 국제기구를 포함해 70에서 8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포화 속에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직후부터 이어진 동맹 경시 정책이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폭발했습니다. 유럽은 이제 미국 없는 독자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유럽 내 우파 동맹의 핵심 축이었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변했습니다. 이달 갱신 예정이었던 이스라엘과의 방위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20년간 이어온 군사기술 교류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건 전쟁을 확대하는 이스라엘과 이를 압박하는 미국에 대한 결별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Però quando si è amici e quando si ha degli alleati, particolarmente se sono strategici, bisogna anche avere il coraggio di dire quando non si è d'accordo. 사실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예견됐습니다. 끊임없는 나토 탈퇴 위협과 방위비 압박 속에 쌓인 불씨는 이번 이란 전쟁 국면에서 참전 요구라는 무리수로 이어지며 결국 폭발했습니다. 유럽의 반란은 이제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현지 시간 17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과는 별개로 유럽의 자산을 투입해 직접 물류길을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We have to acknowledge that this war wasn't our war, but my job is to protect the UK. It's already had an impact on the UK, and it's very important that we get the Strait of Hormuz open. 전문가들은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지역 생존권을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다고 분석합니다. I think the question, though, is should they, or is it better that a local regional force is used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s? 상황이 이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를 종이 호랑이라 부리며 동맹국들을 향해 조롱 섞인 독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Then I call up France, Macron, whose wife treats him extremely badly, and he's still recovering from the right to the jaw.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던 유럽이 독자 생존을 선택하면서 미국과 유럽은 파국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회의는 미국 없는 유럽이란 새로운 국제 질서가 공식화되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중요한 걸림돌이었던 레바논 문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일주일 정도의 초단기 휴전에 합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로 진입한 이스라엘 지상군은 며칠째 헤즈볼라의 거점을 포위한 채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한 네타냐후 총리는 함락이 임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אנחנו עומדים להכריע את בן ג'בייל, אנחנו עומדים בעצם לחסל את המעוז הגדול הזה של חיזבאלל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리아 접경 지역까지 통제 구역을 확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경한 발언과 별도로 물밑에선 헤즈볼라와의 단기 휴전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의 거점을 장악한 뒤엔 일주일 정도 공격을 멈추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군도 철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즈볼라는 휴전 대상이 아니라며 버티던 이스라엘이 한 발 물러선 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외부로 반출하는 게 종전의 선결 조건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ולכן ארצות הברית וישראל הגדירו את הוצאת החומר מאיראן כתנאי סף לסיום המערכה. 협상 결렬에 대비한 군사적 압박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스라엘군은 이란을 겨냥한 새로운 전투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투기에는 이미 이란의 공습 목표들이 입력된 상태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가능성이 거론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6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대화를 나눈 지 34년이나 됐다며 내일 회담이 열리는데 멋진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양측의 휴전이 성사될 경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전역에서 파괴된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의 피해액이 최대 580억 달러, 약 85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 CNBC가 보도했습니다. 유럽계 리서치 업체 라이스테드 에너지는 이번 전쟁으로 타격을 받은 걸프 산유국들과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복구하는 데 최대 58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복구 작업에 막대한 장비와 자재가 쓰이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추가 부담을 주고 에너지 업종의 투자 일정에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일본에 납품하기로 한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너무 많이 쓴 탓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2년 전 일본은 미국과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량은 모두 400기, 우리 돈 2조 3천억 원어치입니다. 적이 공격하면 바로 반격할 수 있게 자위대 이지스함에 장착해 쓰겠다는 건데 최근 미국에서 개조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최대한 빨리 도입하려고 최신 모델 대신 절반을 구형 모델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防衛官庁会がトマホーク発射能力を獲得したことは、こうした能力の獲得を通じ、我が国の抑止力・対処力の強化の早期実現につながるものであり、我が国への武力攻撃そのものの可能性を低下させる上で大きな意義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토마호크는 미 해군의 대표 장거리 정밀 타격 순항 미사일이며 사거리가 약 1,600km에 달합니다. 중국은 물론 북한, 러시아도 타격권에 들어옵니다. 在日本极右翼势力的推动下，日本安保政策朝着进攻性、扩张性、危险性的方向转变，远超自卫和专守防卫范畴。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납품이 시작돼야 하는데 배치 등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중순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전화로 토마호크 미사일 납품 지연 가능성을 전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밝혔습니다. 이에 고이즈미 방위상은 미국 측 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일본 납품 물량에 대해 확실히 대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일부 발사시험용 물량은 우선 공급될 전망이지만 다른 물량은 얼마나 지연될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전쟁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너무 많이 쏴서 재고가 적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쟁을 벌인 4주 동안에 850기가 넘는 토마호크가 사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납품 지연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중동 전쟁의 여파가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부족한 무기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GM과 포드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과 무기 생산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최근 GM과 포드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을 직접 만나 신속한 방산 전환 가능성을 타진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민간 산업을 군수 생산에 동원했던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의 무기 재고는 4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지난 2월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급격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비판해왔던 교황 레오 14세를 향해 연일 독서를 쏟아내며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가 지도자가 교황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운 건 19세기 나폴레옹 황제 이후 처음인 일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가장 벅찬 상대를 만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로 묘사한 AI 이미지를 유포하며 더욱 격화됐는데 가톨릭계가 신성 모독이라며 분노하면서 곧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칫 전쟁이 더 길어질 경우 몇 주 안에 전 세계적인 의약품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네, 당장 이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는 물론 혈압약부터 항암제까지 곧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는 석유에서 뽑은 기초 화학물질을 재료로 만듭니다. 진통제뿐만이 아닙니다. 웬만한 항암제는 물론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치료제들도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제약회사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 제약업체 협의체인 메디슨즈 UK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일부 화학물질과 용매의 공급이 현재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전쟁이 계속된다면 몇 주 안에 의약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오는 6월이면 심각한 공급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환자들이 제때 약을 받지 못하거나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처럼 널리 사용되는 해열 진통제는 물론 상당수 항생제와 혈압약, 뇌졸중 예방약 등도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is is disrupting global energy markets and supplies and has the potential to create serious hunger and healthcare crises.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전쟁으로 암 치료제와 로봇 수술 소모품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다며 항암 치료나 로봇 수술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동 전쟁으로 제약회사들은 통상적 물량의 4분의 1 수준의 원자재만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장갑, 정맥 주사용 수액백 부족 현상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동전쟁 파급 효과와 차입 비용 상승 등으로 각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할 것을 우려하면서 부채 비율이 상당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를 꼽았습니다. IMF는 재정 모니터 4월호에서 벨기에와 한국은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벨기에는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5개월 전보다 경고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앞서 IMF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동 사태 속 고유가 상황이 이어진 영향으로 국제선 항공편 유류 할증료가 5월 발권 기준으로 역대 최고 단계까지 치솟았습니다. 뉴욕과 같은 최장거리 왕복 비행의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유류 할증료를 내야 하는 등 승객들의 부담은 2배가량 불어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며 4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안 그래도 급증한 상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랑 LA로 갑니다. 이제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좀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5월부터 해외 항공편을 발권하는 승객들의 금액 부담은 여기서 2배 수준으로 불어납니다. 5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 등급이 15계단을 한 번에 뛰며 최고 단계인 33단계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기준이라 이란 전쟁 휴전 이후까지 고유가가 유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 후쿠오카 등 최단거리에 붙는 왕복 유류 할증료는 4월까지 8만 원대였지만 5월부터는 1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뉴욕과 같은 최장거리 왕복 유류 할증료는 기존엔 60만 원이었지만 5월엔 110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33단계를 적용하는 아시아나도 마찬가지로 5월 왕복 유류 할증료는 최대 95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처럼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최고 등급인 33단계를 기록한 것은 사상 최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7월 22단계가 여태껏 제일 높았던 기록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불어난 가격 부담의 5월은 물론 휴가철 해외여행까지 포기해야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 유럽 같은 여행도 생각을 했었는데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나중으로 미뤘어요.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오르는 경우엔 국제선 유료할증료 등급을 더 높일 수가 없어 추가 상승분은 항공사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여객 수요 감소와 고유가와 같은 항공업계의 어려움 타개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월요일 이곳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적항공사 12곳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화재 관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의 한 식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지금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은 앞서 오늘 오후 4시 24분쯤에 신고가 들어왔고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면서 오후 5시 5분쯤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경기 포천 이동면에 있는 식품 공장 2층짜리인 식품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난 건데요. 현재 정확하게 건물 어디에서 불이 난 건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방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직원 현재까지 대피 인원은 지금까지 37명에 달하고 인명피해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인명피해가 밝혀지는 대로 확인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흘 연속 오르며 6,200선을 다시 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21% 오른 6,226.05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6,200선 돌파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인데 지난 2월 26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점이었던 6,307.27까지 81.22포인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0.45 오른 1,474.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무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2년이 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린 가운데 여객선이 침몰한 해역에서는 선상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3시간 넘게 달리자 노란 부표가 나타납니다. 12년 전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던 그 바다입니다.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김수진. 너무도 보고 싶은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지만 대답하는 이는 없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가판 벚나무 조형물에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아 노란 리본을 매답니다. 바다에 국화를 놓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찾아왔다. 그러니까 아빠의 꿈이라도 좀 나타나라.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네가 아냐. 심하게 낡고 녹슬어버린 세월호는 우두커니 서서 부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 참사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함께였을 텐데 먼저 떠나간 아이가 가슴에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우리가 다시 만날 날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큰 품으로 너를 안아줄게. 그땐 그동안 참았던 눈물 다 쏟아내며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사랑한다, 내 아가. 경기도 안산과 목포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는 각종 추모 행사가 열려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또 벚꽃이 많이 이제 화려하게 피어나면 오히려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감정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오게 되면 되려 좀 치유받는 기분도 들고. 진도 팽목항에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희생자를 추모하는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텔레비만 보다가 막상 와서 보니 마음이 더 후련해지고 좀 슬프네요. 계절을 돌고 돌아 12번째 봄이 왔지만 304명을 앗아간 그날의 슬픔과 아픔은 그대로였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기억식 행사에서 늘 비어있던 단 한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착석합니다. 사고 발생 12년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기억식에 참석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말로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한다며 참사 당일 기억이 선명하다고 운을 뗐고 참석자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왔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국정운영 총책임자로서 참사를 되새기며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단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고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다짐하는 한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거라며 자신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보름 전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연락이 왔다며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당적이 없는 백수라며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자신이 안 갈 이유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에서 은퇴했고 최근엔 민주당 소속 김부겸 후보를 대구시장 후보로 공개 지지했습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잘못 표기한 SNS 게시글에 대해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깜빡 실수한 후 바로 정정한 오타를 국민의힘이 거론했다며 평택 초보인이 앞으로 많이 배우겠다고 썼습니다. 이어 대한민국과 평택을 망친 국민의힘만은 반드시 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전 씨는 의혹을 인용해 전한 것일 뿐이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전 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과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과도 없습니다. 제가 또 얼굴도 이렇게 전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는데 어디를 도망갑니까?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내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게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상 6개로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수익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한 검찰도 전 씨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의혹을 이용해 전달했을 뿐이라며 수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문 절차는 1시간 30분 만인 낮 12시쯤 종료됐는데 변호인단이 전 씨의 수갑 착용을 놓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2시간가량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윗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팀이 이 사건 담당 특검보를 교체했습니다.
주요 관계자 번호 이력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이를 해소하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이 담당 특검보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의심 사건 담당을 권영빈 특검보에서 김치현 특검보로 변경했다고 밝힌 겁니다. 권 특검보는 대북송금 사건 주요 관계자인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 변호 이력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개별 기업이 아닌 수사 부당 개입이라고 무관함을 항변했지만 국정농단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목적입니다. 제가 관여했던 시기도 이 대북송금 진술회유 관련해서는 무관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 전력까지 알려지며 잡음은 계속됐습니다. 여기에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을 고리로 한 진술 번복 회유에 권 특검보가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진행 중인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방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권 특검보를 소개받았고 상담을 받은 건 맞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제 사건의 경위를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거지 제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가봐야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공세 등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결국 특검보 전격 교체를 택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권 특검보의 관계자 변호 이력이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민간업자 남욱 씨가 2022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는 오늘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일권 검사는 목표가 누구라고 언급한 적이 없고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을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경기 양주에서 학대 의심 사고로 숨진 3살 아이의 친부가 가정폭력으로 2차례 신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112 신고 내역을 보면 아이의 친모로 추정되는 여성은 재작년 12월과 지난해 4월 친부의 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친부는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은 나흘째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일은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고 전국적으로 하늘이 흐려지면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네, 비는 내일 새벽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오전부터 낮 사이 충청과 그 밖의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특히 제주도에는 최대 100에서 150mm가 넘는 봄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는 하늘만 흐린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등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1도, 광주 19도로 서쪽 지역도 이른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점차 그치면서 하늘이 개겠고요.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아질 텐데요. 이럴 때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자전거를 타면 심폐지구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하체 근력이 강화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자세를 제대로 잡아야 부상을 방지하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안장은 무릎이 15도에서 20도로 살짝 굽혀질 정도가 좋고요. 이와 함께 허리가 과도하게 숙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턱이나 둔덕을 넘을 때는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고 틈틈이 상체의 자세를 바꿔가면서 주행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점 참고해서 건강하게 자전거 타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